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고요한 산골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답니다. 그 집은 담장이 높고 대문이 묵직하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처럼 알 수 없었지만 집안을 다스리는 최 씨 부인의 명성은 마을 전체에 자자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부인은 일찍이 홀로 되어 가문의 살림을 도맡아 왔으나 기품 있는 태도와 자애로운 성품으로 노비들과 마을 사람들을 보살피며 흐트러짐 없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부인의 마음속에는 말 못한 그늘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돌아가신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뒤뜰의 정원이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온갖 기이한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극락정토가 따로 없다 칭송받던 곳이었건만 주인 없는 세월이 길어지자 자풀이 우거지고 나무들은 고사하여 부인의 한숨만 깊어질 뿐이었지요. 부인은 여러 차례 사람을 구해보았으나 누구도 그 까다롭고 넓은 정원을 예전처럼 되돌려 놓지 못해 근심이 쌓여만 가던 어느 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려 나가보니 행색은 남루하나 눈빛만은 맑고 깊은 한 젊은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는 자신을 뜨내기 정원사 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산이는 부인 앞에서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말하기를 비록 미천한 몸이나 나무의 마음을 읽고 흙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나니 부인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시든 정원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싶습니다라고 청하였습니다. 부인은 사내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고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껴 흔쾌히 그를 받아들여 행랑채에 머물게 하며 정원 관리를 맡기기로 결심했지요. 산이가 정원을 돌보기 시작한 첫날부터 기와 집에는 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도 한치 흐트러짐 없이 흙을 고르고 나무 뿌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부인은 처음에 그저 성실한 일꾼이라 생각하여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으나 땀방울을 흘리며 정성껏 꽃을 돌보는 산이의 뒷모습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씩 갯마루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차를 마시곤 했는데 정적이 흐르던 집안에 삭삭거리는 흙 파는 소리와 가위질 소리가 들려오니 마치 죽어있던 공간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답니다. 어느 날 부인은 산이가 홀로 심고 있던 하얀 목련나무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는데 이 나무는 예전부터 꽃을 피우지 못해 베어버리려 했던 것인데 어찌 이리 공을 들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이는 부인을 향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기를 사람의 마음처럼 나무도 때를 기다릴 뿐이지요. 진심으로 아껴주는 손길이 닿으면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부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부인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오랜 세월 홀로 집안을 지키느라 굳게 닫아두었던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사내에 대한 호기심이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원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들기 시작하자 부인의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기와집의 정원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살림을 오랫동안 도맡아온 노련한 찬모는 부인의 변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혼자 속으로 걱정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는데 부인이 전과는 달리 정원 근처를 서성이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었지요. 찬모는 부인의 명예에 흠이 갈까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대놓고 말하지 못한 채 멀리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공기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산이는 밤이 되면 달빛을 벗삼아 정원 구석구석을 살피며 나무들에게 나지막한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그 노래소리는 담장을 넘어 부인의 침소까지 은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부인은 밤마다 들려오는 그 정겨운 가락에 이끌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기대어 앉아 그가 일하는 정원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혹은 이 집을 위해 이토록 정성을 다한 적이 있었던가라고 생각하며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이미 시작된 마음의 일렁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부인에게 산이가 다가와 정성껏 말린 찻잎을 건네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은 그의 손끝이 스칠 때 전해지는 온기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산이의 눈동자에는 오직 순수한 걱정만이 가득하여 차마 외면할 수 없었지요. 고맙네. 자네 덕분에 이 집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려 라고 화답하는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빗소리보다 더 짙은 침묵과 알 수 없는 감정이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교감이 깊어갈 무렵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기와집 부인과 젊은 정원사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니 사람들의 입은 무서운 법이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심술쯤은 사람들은 부인의 고결한 평판에 흠집을 내고 싶어 안달이 났고 지나가며 대문 틈을 엿보거나 정원사의 행색을 비웃으며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으나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려 애썼고 산이 역시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남들의 시선보다는 정원의 나무 한 그루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기와집의 정원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자 마을의 어르신 중 한 명인 김영감이 부인을 찾아와 정원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넌지시 충고의 말을 건넸는데 사람의 향기는 꽃보다 멀리 가니 늘 조심하시게라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부인은 김영감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겉으로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예의를 갖추어 그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부인은 자신의 감정이 가문의 명예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깊은 고뇌에 빠져 밤새도록 촛불을 끄지 못한 채 고민했습니다. 한편 산이는 자신의 존재가 부인에게 짐이 될까 우려하여 조금씩 거리를 두려 노력했으나 부인의 슬픈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원사로 들어온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부인이 보여준 인간적인 따뜻함과 고독함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지요. 산이는 정원 구석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어루만지며 이제 곧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부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달빛 아래에서 정원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가고 가문의 가장 큰 행사인 대제삿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집안은 제사 준비로 분주해지기 시작했고 부인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문의 위엄을 다시 세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산이에게 제삿날에 방문할 손님들이 감탄할 수 있도록 정원을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가꾸어 달라고 부탁하며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산이는 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정원에 매달렸고 두 사람은 겉으로는 주인과 일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다가올 운명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인은 산이를 조용히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소담하게 차린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산이는 자신이 어린 시절 가문에서 쫓겨났던 정원사의 아들이었음을 비밀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집의 정원을 가꾸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고 산이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부인의 정원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돌아왔던 것이었지요. 부인은 그의 사연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으나 원망보다는 그가 겪었을 고통에 가슴 아파하며 그의 진심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유대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스러운 만남과 이야기는 집안의 비밀을 엿듣던 한 하인에 의해 와전되어 마을로 퍼져나갔고 부인이 정원사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추잡한 소문으로 둔갑하여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의 정절을 의심하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고 가문의 어른들은 이번 제삿날에 부인의 행실을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벼르며 기와집 주변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부인은 소문의 근원을 알면서도 굳이 변명하지 않았으며 산이 역시 묵묵히 정원을 가꾸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기와집은 정적 속에 잠겼고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다짐하기를 가문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진심임을 증명하겠노라 생각했습니다. 정원에는 산이가 가꾼 꽃들이 저녁 이슬을 머금어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온 집안을 감싸 안으며 다가올 대제삿날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었지요. 부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고 그 곁에서 산이는 부인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며 긴 밤을 지새웠으니 두 사람의 앞날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기와집의 새벽은 평소보다 훨씬 무겁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부인은 잠을 설친 탓에 초췌한 안색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가 들려준 가슴 아픈 사연은 부인의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먹먹하게 만들었고 그의 아버지가 겪었을 억울한 세월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짐을 참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창문을 열어 서늘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원 구석에서 묵묵히 흙을 만지고 있는 산이의 뒷모습을 보았고 저토록 올곧은 심성을 가진 사내가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돌아왔는지 그 진심을 헤아려 보려 애썼습니다. 부인은 산이가 심어놓은 꽃나무들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자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간절한 염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원 구석구석에는 산이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시들어 가던 나무들이 다시 생기를 찾은 것은 그가 쏟은 눈물과 정성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하지만 마을에 퍼진 고약한 소문은 부인의 이러한 믿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부풀려졌고 부인은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 산이가 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걱정스러워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주방에서는 찬모와 하인들이 대제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그들의 대화 속에는 평소와 다른 싸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음을 부인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찬모는 부인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님. 마을 사람들이 입방아를 냈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으니 부디 이번 제삿날에는 정원사를 멀리하소서라고 낮은 목소리로 간곡하게 청하였습니다. 부인은 참모의 충심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실을 외면하고 비겁하게 숨는 것이 과연 가문의 어른다운 행동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산이는 자신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꾸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겪고 있을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러 낮에는 거리를 두었으나 해가 지고 달빛이 정원을 비출 때면
말없이 부인의 처소 앞에 꽃 한 송이를 놓아두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 꽃은 산이의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진귀한 약초의 꽃이었으며 부인은 매일 밤 배달되는 그 꽃을 보며 산이가 전하고자 하는 위로와 굳은 결의를 마음속 깊이 새기며 다가올 시련을 견뎌낼 힘을 얻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부인은 정원 한복판에서 산이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주변에는 여러 하인이 지켜보고 있었기에 차마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산이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부인, 정원의 꽃들이 제삿날에 맞추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준비를 마쳤으니 근심을 거두소서라고 힘주어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부인은 그의 눈빛 속에서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든든한 나무와 같은 기계를 보았고 자신 또한 가문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떨리던 마음을 다잡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정원을 둘러보았지요. 마을의 저작거리에서는 기와집 부인의 행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가문의 친척 중 한 명인 박진사는 이번 제삿날에 산이를 내쫓고 부인을 문책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부인이 정원사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번졌으나 부인은 이러한 모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의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 믿었기에 산이와 약속한 대로 정원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것이라 확신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대제사를 하루 앞둔 밤, 산이는 부인을 비밀리에 불러 정원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석탑 아래를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쫓겨나기 직전 숨겨두었던 가문의 보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대 주인들이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서책과 정원 가꾸는 비법이 담긴 기록이었으며 산이의 아버지는 누명을 썼음에도 끝까지 가문을 위해 이를 지켜냈던 것이었지요. 부인은 먼지 쌓인 서책을 어루만지며 산이 가문의 충성심에 깊이 감동하였고 그동안 오해했던 세월이 너무나 미안하여 산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 아버님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주겠네라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기와집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서늘했으며 부인은 산이와 함께 밤새도록 서책을 살피며 가문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영혼은 신분을 초월하여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산이는 부인에게 나무가 자라는 이치와 꽃이 피는 섭리를 설명하며 인생의 고난 또한 계절의 변화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지요. 부인은 그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시 눈을 붙였고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산이를 인자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는 이것이 하늘의 뜻임을 확신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답니다. 드디어 대제삿날 아침이 밝아오자 기와집 대문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친지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부인의 파문을 기대하며 수군거렸고 박진사를 비롯한 가문의 어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사랑채에 앉아 부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부인은 평소보다 더 정갈하고 기품 있는 예복을 갖춰 입고 정원으로 나섰으며 그 곁에는 꼿꼿한 자세로 나무를 매만지고 있는 산이가 마치 성벽처럼 버티고 서서 부인을 보이지 않게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 박진사가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부인을 꾸짖으며 정원사를 당장 끌어내라고 소리쳤는데 마을 사람들도 이에 동조하며 기와집의 명예가 더럽혀졌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모두를 향해
정원으로 모여달라고 정중히 청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가문의 진실과 정원사가 이곳에 있는 진짜 이유를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의 당당한 태도에 압도되어 일제히 정원으로 향했고 산이는 미리 준비한 대로 석탑 아래에서 찾아낸 서책과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사람들 앞에 정중히 내려놓으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산이의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공을 세웠으며 어떻게 억울하게 쫓겨났는지 그리고 산이가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서책 속에 기록된 선대 주인의 친필과 산이, 아버지가 가꾼 나무들의 유래를 확인한 가문의 어르신들은 점차 숙연해졌고 부인을 비난하던 목소리는 서서히 잦아들며 대신 놀라움과 미안함의 탄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부인은 사람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으니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한 우리 모두의 잘못이 큽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마을 사람들의 부끄러운 마음목을 건드렸습니다. 산이는 부인의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는데 평생을 가슴에 품어온 아버지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기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퍼뜨린 근거 없는 소문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고개를 숙였으며 박진사 또한 서책의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의 경솔함을 사과하며 산이를 가문의 정식 정원사로 인정하겠노라 선포했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산이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찰나 정원에는 마치 축복이라도 하듯 갑자기 산들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온 마을에 퍼뜨렸답니다. 하지만 대제사가 무사히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으니 부인의 고백에 감명받은 마을 어르신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주인과 일꾼 이상으로 인정해주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인의 외로운 처지와 산이의 성실함을 지켜보며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가문을 지켜나가는 것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인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얼굴이 붉어졌으나 산이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거부하지 않았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비난 대신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기와집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참모는 뒤늦게 정원으로 달려나와 부인과 산이의 손을 잡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집안의 노비들도 모두 나와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부인은 가문의 권위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 사이의 믿음과 사랑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고 산이는 이제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부인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는 더욱 달콤하기만 했지요. 정원의 나무들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아는 듯 더욱 푸르게 빛났고 기와집을 감싸던 무거운 침묵은 사라지고 대신 희망찬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날이 저물고 제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기와집 정원에는 여전히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두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부인은 툇마루에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을 보며 이제야 조상님들 뵐 면목이 섭니다라고 조용히 뇌조렸고 산이는 그런 부인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으나 이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생명력이 넘치는 평온함이 기와집을 감싸 안았으며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밤은
없을 것입니다. 대제삿날의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집안을 감쌌으며 마을의 수많은 어르신과 문중 사람들이 하나둘 기와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산이의 손길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고결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눈길은 꽃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꽃을 가꾼 정원사와 안주인인 최 씨 부인에게 쏠려 있었지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이들마다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며 부인의 안색을 살폈고 그들의 속삭임은 마치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굴러가는 소리처럼 기분 나쁜 여운을 남기며 정원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오늘 벌어질 일들이 가문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으나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정결하게 다듬은 옷매무새를 매만지며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가문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진심과 억울하게 잊힌 과거의 진실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지요. 긴마루로 나선 부인의 앞에는 산이가 정성껏 가꾼 목련나무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그 나무는 마치 부인의 결연한 의지를 응원하듯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다가올 폭풍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원사 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원 구석에서 흙을 만지고 있었으나 그의 손놀림은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고 정교했으며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오직 부인과 나누었던 약속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지요. 마을의 장정들이 그를 지나치며 어깨를 치거나 조롱 섞인 비웃음을 흘려보냈지만 산이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나무의 숨결과 흙의 향기에 집중하며 자신의 소명을 다할 뿐이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기계였습니다. 본격적인 제사가 시작되기 전 사랑채에 모인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는 부인에 대한 비난 섞인 논의가 오갔으며 그중 가장 목소리가 컸던 김 노인은 가문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부인이 외간 남자인 정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졌으니 이를 묵과한다면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장 정원사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지요. 다른 어른들도 김노인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을 지키며 부인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고 집안의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사가 시작되자 최 씨 부인은 차분한 걸음으로 제단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눈동자가 따갑게 박혔으나 부인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절을 올리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제사가 중반에 이를 무렵 김 노인이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인은 이 엄숙한 자리에 어찌하여 근본도 모르는 정원사를 정원에 그대로 두어 가문을 욕되게 하는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장내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이의 시선이 부인에게 집중된 가운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이 정원은 우리 가문의 정신이 깃든 곳이며 저 정원사는 그 정신을 다시 살려낸 귀한 손님입니다. 라고 말하며 소문에 휘둘리는 어른들의 경솔함을 정중히 꾸짖었습니다. 그녀는 산이가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이 집의 정원을 가꾸다 억울하게 쫓겨났던 옛 정원사의 아들임을 밝히며 그가 돌아온 이유는 원망이 아니라 가문에 대한 충성과 효심 때문임을 강조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부인이 정원사를 감싸는 모습이 오히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정원 한복판에서 묵묵히 일하던 산이가 천천히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와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그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보따리를 풀어 그 안에서 돌아가신 선대 주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직접 내렸던 글귀와 가문의 비책이 담긴 서첩을 꺼내 보이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좌중을 압도했고 그는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쫓겨날 때도 오직 이 집의 무궁한 번창만을 기원했노라고 눈시울을 붉히며 고백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부인은 산이의 곁에 서서 그가 내민 서첩을 가리키며 이 책에 담긴 기록들은 우리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정원을 통해 애군을 막으려 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산이와 자신이 밤마다 정원에서 만났던 것은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가문의 기운을 되살리기 위해 잃어버린 비책을 연구하고 정원을 보수하기 위함이었음을 당당히 밝혔지요. 사람들은 부인의 고백과 산이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번갈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고 고결한 줄만 알았던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하고 잔인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 듯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가 유별한 법인데 과부인 부인이 젊은 사내와 밤새 정원을 서성인 것은 여전히 가문의 수치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부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오직 겉모식에만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조상님들이 가장 경계하셨던 일입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을 지키는 방식은 박제된 예법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신뢰임을 강조했고 그 진심 어린 호소는 정원의 꽃향기와 어우러져 사람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내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정원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집안의 최고 원로인 이 대감이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의 등장에 장내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이 대감은 산이가 내민 서첩을 꼼꼼히 살피더니 허허로운 웃음을 지으며 이것은 내가 젊은 시절 잃어버렸다고 탄식했던 바로 그 기록이 맞구나라고 선언하며 산이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부인이 가문을 위해 남모르게 애써온 노고를 치하하며 사람들의 시선보다 가문의 본질을 지키려 했던 그녀의 용기가 가문을 다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큰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원로의 인정이 떨어지자 김노인을 비롯한 비판론자들은 할 말을 잃고 물러났으며 마을 사람들도 자신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부인과 산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원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고 제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화기애애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어 조상님들의 덕을 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안도의 눈물을 훔치며 산이를 바라보았고 산이 또한 이제야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정원의 나무들을 쓰다듬었으니 고난 뒤에 찾아온 기쁨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사람들은 정원을 거닐며 산이가 가꾼 꽃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꽃마다 담긴 산이의 정성과 부인의 마음을 비로소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산이에게 다가와 나무 키우는 법을 묻기도 하고 어떤 이는 부인에게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는 뜻을 전하며 기와집은 다시금 마을 사람들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났지요. 부인은 손님들에게 일일이 차를 대접하며 가문의 문턱을 낮추고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했고 그 모습은 마치 정원의 활짝 핀 목련꽃처럼
우아하고 자애로워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과 인간적인 연민이 빚어낸 고귀한 유대감이었음을 모두가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산이에게 정식으로 정원 관리의 정권을 위임하며 그를 가문의 일원으로 대우하겠다고 선포했고, 이는 신분 사회에서 보기 드문 파격적인 결정이었으나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 정당성을 갖추고 있었지요. 산이는 부인의 뜻을 받들어 평생을 이 정원과 가문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맹세하며 자신의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 기와집에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부인과 산이는 정원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감정들을 하나둘 꺼내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폭로의 위기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는 숨어서 만날 필요 없이 당당하게 서로의 존재를 위로하며 함께 정원을 돌볼 수 있게 된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부인은 산이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으며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집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했을 것이네라고 고백했고, 산이는 부인의 따뜻한 손길에 보답하듯 더 좋은 꽃을 피워 부인의 삶을 향기롭게 하겠노라 화답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밤이슬을 머금어 더욱 반짝였고, 대제삿날의 파라는 지나가고 이제는 오직 두 사람만의 평온한 시간이 기와집을 가득 채우며 깊어가는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추잡한 소문은 사라지고 대신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의 신의와 사랑은 오래도록 회자될 준비를 마친 채 고요한 안식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정원에 새로 피어날 꽃들을 상상했고, 산이는 부인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기와집의 영원한 수호자로 남기로 다짐하며 긴 하루를 마무리했으니 참으로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기와집에는 다시금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으며, 최 씨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정원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대제삿날 밝혀진 진실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따뜻한 응원으로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아무도 부인과 산이의 관계를 추잡한 소문으로 치부하지 않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지요. 부인은 잡초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흙길을 따라 걸으며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 속에서 가문의 이름만을 지키려 애써왔는지 조용히 되돌아보았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원사 산이는 이제 더 이상 몸을 낮추어 숨어 지내지 않았으며, 그는 당당하게 정원의 주인으로서 나무를 돌보고 꽃을 피우는 일에 매진하며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기와집 앞을 지날 때마다 산이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집 마당에 심을 꽃나무에 대해 조언을 구하며 그를 스승처럼 대우하기도 했답니다. 산이는 사람들의 변화된 태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았으며, 오직 부인의 평안과 정원의 안녕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니 마을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지요. 어느덧 가을이 깊어 산골 마을의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 무렵, 산이는 부인을 정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연못가로 안내하여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인 천년향 나무의 묘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1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는 진귀한 나무였으며, 산이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날 때도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며 몰래 숨겨 키워온
소중한 생명이었다고 산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설명했습니다. 부인은 그 어린 묘목을 어루만지며 사람의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결국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산이와 함께 이 나무를 가문의 새로운 상징으로 키워나가기로 굳게 약속했답니다. 부인은 문득 자신이 산이를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묘한 이끌림이 단순히 정원을 살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끼리 서로를 알아보았던 무의식적인 공명이었음을 깨닫고 미소 지었습니다. 산아,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죽어가던 정원뿐만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렸던 내 마음을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나 보내라고 부인은 나지막이 속삭이며 그의 헌신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지요. 산이는 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이제는 주종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신뢰와 연민이 두 사람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정원에서 함께 흙을 만지고 나무를 다듬으며 소소한 행복을 일구어 나갔는데 이러한 부인의 변화는 집안 분위기 전체를 밝고 활기차게 바꾸어 놓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 대문은 이제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었고 부인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원에서 수확한 귀한 약초와 꽃차를 나누어 주며 진정한 명문가의 덕망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지요. 찬모를 비롯한 집안 하인들도 부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기뻐했고 이제는 정원사 산이를 가문의 듬직한 기둥으로 인정하며 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집안이 되었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겨울이 찾아오고 정원이 하얀 눈으로 덮였을 때도 기와집의 온기는 식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화로 앞에 앉아 정답게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산이는 부인에게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세상 밖의 넓은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부인은 산이에게 가문의 역사와 조상들의 지혜를 들려주며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지요. 눈 내리는 정원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으며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차가운 겨울바람도 뚫지 못할 만큼 포근하고 단단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산이가 심어놓았던 목련나무가 마침내 하얗고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기와집을 방문하여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며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의 원로인 이 대감은 다시 한번 정원을 찾아와 두 사람의 인연이 가문을 구하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왔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 부인은 마을의 존경받는 지도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게 되었지요. 한때 부인을 헐뜯고 비난했던 이들도 이제는 그녀의 넓은 도량과 산이의 올곧은 성품을 우러러 보게 되었으니 진실은 결국 거짓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두의 가슴에 새겨준 셈이었습니다. 산이는 정원 한 구석에 작은 사당을 지어 자신의 아버지와 가문의 조상들을 함께 모셨으며 매일 아침 향을 피우며 자신의 진심이 닿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성실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는 가끔 홀로 정원을 거닐며 아버지가 겪었던 고통과 자신이 이곳에 오기까지의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려 보았으나 이제는 원망의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평화만이 가득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지요. 부인은 그런 산이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우리 가문에 온 것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생각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하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복임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살아갔답니다. 기와집의 명성은 이제 정원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안주인의 자애로움과 정원사의 신이라는 덕목으로 널리 알려져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가르침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꽃을 피우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처럼 사람의 진심을 알아주는데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명언을 남기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했지요. 산이 역시 정원 가꾸는 법을 배우러 온 젊은이들에게 기술보다는 나무의 마음을 읽는 법을 먼저 가르치며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갔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을은 사시사철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살기 좋은 낙원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갯마루에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부인은 옆에 앉은 산이에게 여보게, 만약 우리가 예법에만 얽매여 서로를 외면했다면 오늘의 이 평화가 있었겠는가라고 물으며 장난기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산이는 부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그랬다면 저는 평생 아버님의 한을 품고 떠돌았을 것이고 부인께서는 차가운 정원만을 지키며 사셨겠지요. 라고 대답하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정원 한복판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깊어가는 가을밤에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나는 어느 고요한 밤에 부인은 침소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며 자신의 삶을 가득 채운 행복에 대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명예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갖게 되었으며 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정원의 나무들은 밤바람에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부인은 그 소리가 마치 돌아가신 남편과 조상들이 자신들을 축복하며 건네는 화답처럼 들려 안심하고 깊은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 상태에 도달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기와집을 진심의 집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어 신분과 편견을 넘어선 인간적인 유대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산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전설처럼 굳어졌고 그들이 가꾼 정원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자태를 유지하며 가문의 번영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게 되었지요. 산이가 정성껏 키운 천년향 나무가 마침내 첫 꽃을 피우던 날, 마을 전체에는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 찼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과 신의가 맺은 결실이라 믿으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습니다. 이제 부인은 가문의 큰 행사나 제삿날에도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시간을 마을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산이와 함께 설계한 새로운 정원 양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선사했고 기와집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안식을 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마을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냈지요. 산이는 부인의 곁에서 묵묵히 보좌하며 가문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드높이는 데 일조했고 두 사람의 협력은 마을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오래도록 칭송받는 아름다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이 기와집을 지나갈 때마다 정원 너머로 들려오는 부인의 인자한 웃음소리와 산이의 힘찬 가위질 소리를 들으며 절로 미소를 짓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것에서 시작됨을 깨달았습니다. 부인은 백발이 성성해진 뒤에도 산이의 손을 잡고 정원을 산책하며 인생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서 부지런히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며 평화로운 여생을 보냈지요. 산이 또한 끝까지 부인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삶을 가장 화려한 꽃밭으로 만들어 주었고, 두 사람의 영혼은 정원의 흙과 나무 속에 영원히 깃들어 가문을 수호하는 신령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제 깊어가는 밤의 정적 속에서 기와집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정원의 꽃들과 나무들도 달빛 아래서 고요한 안식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부인은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으며 오늘도 참으로 고맙고 평온한 하루였구나. 내일은 또 어떤 꽃이 우리를 반겨줄까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산이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산이의 정원처럼 향기롭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며 이제는 모든 근심을 잊고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잘 자요. 고요한 마을의 기와집처럼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길 기원합니다.